8장의 1절 while 반복문의 두 번째 얘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while 반복문의 앞에서는 우리가 횟수 중심의 반복을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을 하게끔 또는 지정된 횟수만큼 하면서 그 사용된 숫자의 변화, i 변수의 변화를 또 활용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봤거든요. 자, 이번에는 조건 반복, while 안에 조건이 참인 동안 우리가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반복할지는 지정이 되지 않았어. 그렇지만 매번 실행할 때 그때의 조건에 따라서 반복문을 종료를 할지 계속 실행을 할지가 결정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조건 반복 형태의 while문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번에 예제를 조건 반복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 정수를 계속 입력을 받을 거야. 입력을 받으면서 합을 계속 구하게끔. 그럼 입력해주면 그걸 합을 구하고 또 입력을 받고 또 합 구해놓고 받을 때마다 계속 합을 구하다가 0이 들어오면 0이 오면 이제 반복을 종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해당 합을 출력을 하게끔. 그러니까 반복의 종료의 조건이 누구냐? 입력받은 수가 0이면 종료를 하겠다라는 거야. 이런 표현을 해보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합을 구할 거니까 total이라는 일단 변수에 0을 해서 합을 구할 변수를 하나 준비를 해놓고, 자, 그 다음 정수를 하나 입력을 받을 거니까 수를 의미하는 i 횟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정수를 입력받을 거니까 number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게. 자, 그런데 이걸 무조건 0으로 보통 우리가 초기화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0을 쓰지 않을게. 0을 만약에 써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조건을 이렇게 0이 아닌 동안 실행에 이렇게 주기가 어렵거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게 뭐냐면 0을 입력받으면 종료를 할 거야. 넘버가 0이면 종료를 할 거니까 계속 실행을 할 거는 언제 실행하는 거야? 0이 아닌 동안 실행해 주세요 라고 가야 되겠죠. 0이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0이 아닌 동안 실행해 주세요 라고 갈 거야. 근데 넘버를 0을 줘버렸다면 0이 아니면 실행할 건데 0이니까 바로 거짓이 돼서 끝나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변수를 처음에는 1로 줬어. 그렇지만 이 값이 의미가 없는 게 들어가자마자 넘버를 새롭게 받을 거거든. 받은 수를 가지고 사용을 할 거여서 이렇게 줘도 괜찮다는 거야. 그러면 넘버가 0이 아니면 자 이제 시작하는 거야. 넘버라고 질문을 하고 우리가 숫자를 하나 입력을 하는 거지. 엔터 치면 넘버에 1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토탈에 넘버를 더해주고 그러면 이제 더해주고 나서 넘버는 1이니까 올라가겠죠. 다시 올라갔더니 넘버는 0이 아니니까 또 다시 들어오겠죠. 그러면 다음에 또 넘버 하고서 2를 받고 그러면 넘버 2 토탈에 2를 더해주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 2는 0이 아니니까 또 실행이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3, 4, 5 계속 넣으면 계속 더하겠죠. 숫자를 넣으면 계속 더할 거야. 자, 그리고서 이제 0을 입력을 했어. 0을 입력을 하면 0을 더해주겠죠. 0을 더해주지만 토탈의 값에는 영향이 없을 거고 그럼 이제 올라갔더니 0이 아니면 실행하라는데 0이 들어왔으니까 거짓이 돼서 이제 빠져나오겠죠. 그럼 그때까지 합은 얼마? 토탈은 얼마다? 15다 라고 출력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while문을 구성을 해줄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조건 반복의 형태. 자, 그 다음 조건 반복을 하는데 우리는 또 반복을 이렇게 갈 수 있어. 무한 반복을 만들어 버릴 수 있어. 일부러 만들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실수에 의해서 무한 반복이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한 반복의 여부를 결정하는 이 조건식 이게 항상 참인 경우라면 이 반복문은 무한히 반복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식 자리에 참을 나타내는 상수 1 또는 true를 적어주면 그래서 C 언어에서는 true를 적으려면은 헤드 파일에 위에다가 include
하고서 std 불점 헤드라는 이걸 추가를 해줘야 돼. 추가를 해주면 true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값이 1과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주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우리는 그러면 무한반복에 빠져서 우리가 강제로 종료를 시켜야만 빠져나올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컨트롤 더하기 C 이렇게 눌러서 강제로 이제 탈출을 하면 되고요. 이제 다음 절에 가서 우리가 브레이크라는 문장을 배울 건데,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면 특정 조건이면 반복을 탈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빠져나오면 돼. 그리고 또 가끔 우리 프로그램의 실수에 의해서 무한 반복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무한 반복은 while 1이면 실행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n은 지금 0이고 n을 1씩 증가를 하겠대. 그러면 0, 처음에 0, 1, 2 하면서 0, 1, 2, 3, 4 계속 나오겠죠. 언제까지? 무한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간에 컨트롤 C 눌러주면 강제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만들지는 않겠죠.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동작을 못할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브레이크라는 문장을 배워서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실수인데, 자, 우리가 i는 0부터 100보다 작은 동안 하나씩 증가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의 감소해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i는 100보다 계속 작겠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계속 작아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쭉 우리가 의도치 않게 계속 갈 거야. 그렇지만 무한은 아닐 거야. 왜냐하면 i가 인트형이니까 마이너스 21억 얼마의 이 범위를 넘어서면, 그럼 하나 더 감소하면 순간 양 플러스로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좀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끝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항상 이 조건, 시작값, 조건식, 증감식 이 부분을 잘 따져보고서 완성을 해야 될 겁니다. 자, while 반복문의 무한 반복을 완성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do while이라는 문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do while 같은 while문하고 사실 대동소이해요. 같은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 do while은 자, 위에 우리가 while이라는 문장이 이 위쪽에 있었잖아요. 위쪽에 있었는데 이걸 이 아래쪽으로 보내준 거야. 아래쪽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위에를 do라는 키워드를 예약어를 하나 적어주고, 그리고 뒤에 while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놨어요. 우리 그냥 while문 만들 때는 while 중괄호 하고서 이렇게 사용을 했어. 세미콜론 안 붙어. 이런 거 실수 여러분 자주 하는데, if문도 if 뭐뭐뭐 하고서 여기서 세미콜론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런 실수 하지 않도록 하고요. while문도 이런 게 안 붙어요. 안 붙고 안에 사용하는 이제 문장에만 세미콜론이 이렇게 붙거든요. 근데 do while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뒤에 세미콜론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가장 큰 특징이 있냐? 조건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다 들어오는 거야. 처음에는 들어와서 한번 실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기서 입력받은 이 넘버에 따라서 더 반복을 계속을 할지 말지, 여기가 참이면은 다시 올라가서 또 실행을 하고, 또 변화된 넘버의 값을 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서 거짓이면 이제 그만하게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했던 우리가 숫자 입력 받아서 0이 입력되면 그만하게끔 하는 것도 이 do while문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do while로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while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해봤어요. 해봤고, 자, 다음 남은 하나는 while문하고 if문을 서로 이제 같이 결합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요. while 반복문 안에 while 반복문과 if문을 결합을 해서, 그래서
거의 뭐 매번 프로그램 할 때는 같이 결합이 돼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반복문과 if문이 결합이 돼서 사용이 가능한데 반복문 속에 반복문, 중첩 반복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뒤에 이제 4절에서 별도로 살펴볼 거예요. 좀 내용이 좀 많으니까. 자, 이번에 반복문 속에 if문이 오거나 if문 속에 반복문이 놓여서 실행될 수도 있대.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 먼저 반복문 속에 if문을 놓겠고 이렇게 형태는 뭘 하냐면 자, i는 0부터 i는 30까지 하나씩 커질 거야. 그러니까 0, 1, 2, 3, 4에서 30까지 i가 변화될 건데 출력을 매번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i의 값이 누구? 3으로 나눴는데 나눠지지 않고 그 말은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거야. 여기는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또 누구? i는 5로 나눠서 나눠지지 않으면 또 5의 배수가 아닌 경우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그러한 수일 때만 출력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출력을 하니까 1에서 30까지의 수들 중에서 저 조건을 만족하는 수들만 이와 같이 출력을 시켜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while문 속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조건을 달아서 그것만 처리하게끔. 다음 이번에는 while문 있는데 자, 두 개의 수를 받았어. 두 수를 받았는데 이 두 수의 크기에 따라서 n1이 n2보다 작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면 n1이 n2보다 작은 경우에는 i는 누구? n1부터 시작해서 i는 작은 수부터 해서 i는 큰 수까지 하나씩 증가해 가면서 출력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하나씩 증가해 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럴 때는 n1을 바로 바꿔버리지 말고 n1의 값을 증가 감소시키지 말고 가능하면 i라는 변수나 다른 변수에 이 값을 넣어주고 변화되는 값은 이런 인덱스 변수에 넣어주고 이 변수를 변화시켜서 사용을 하는 게 좋은 습관이 될 거예요. 만약 우리가 n1을 증가시켜 버려서 사용을 했다면 끝나고 나서 혹시 n1의 값을 출력을 해야 된다면 입력받은 값을 사용을 해야 된다면 이제 입력받은 값은 어느 누구도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용을 여러분께 권장을 할게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else는 자, n1이 n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니까 크거나 같은 수에서 n2까지 작아지게끔 할 거예요. 큰 수, 작은 수. 그래서 5와 10이 들어오면 5부터 10까지가 출력이 되고 또 10과 5가 들어왔다면 그러면 10부터 5까지 작아지게끔 이렇게 if, else 문 안에서 우리가 반복문을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어서 아주 다양한 일들을 실행을 해볼 수 있게 예제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미니 퀴즈 두 번째 이 문제들을 꼭 한번 완성을 해서 화일 반복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활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